네, 안녕하십니까. 월요일의 남자 최태규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 시장 혼조세 보여줬습니다. 우리 거래소 같은 경우 지난주 금요일부터 어느 정도 저점 만들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오늘 코스닥 하락 크게 신경 쓸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글로벌 증시 한번 보고요. 주변 원자재 시장 보고 지금 시장의 흐름 좀 보면서 추석 전 우리 시장에 대한 생각하고 추석 이후의 시장까지 제가 한번 훑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미 증시 한번 볼게요. 미국 증시 좀 조정 좀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좀 걱정해야 될 부분이 있을까라고 했을 때 제가 봤을 때는 크게 걱정할 필요 없고 미 증시 여기서 조정 나온다 그래서 우리가 굳이 커플링이 아닌 우리 디커플링 쪽으로 방향 잡고 갈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됩니다. 자, 일단 메뉴에 있는 게 거래소입니다. 거래소 8월 16일 날 고점 만들고 방향 못 잡다가 지금 어때요? 다우요. 좀 60일 이평선을 살짝 하회했습니다. 자, 그 밑에 있는 나스닥 같은 경우는 최근 고점 만들고 지금 아직도 20일 이평선 위에 있어요. 여기까지 내려온다 그래서 크게 문제가 될 거냐 그랬을 때 문제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S&P 500 같은 경우 20일 이평선 살짝 하회하고 아직도 60일 이평선 많이 남아 있습니다. 자, 미국 증시 이번 주 금요일 날 내마녀의 날이에요. 그래서 미국 증시 이번 주 좀 어느 정도 변동성은 줄 것 같지만 미 증시 상승의 큰 흐름은 제가 봤을 땐 깨지고 있지 않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얘네 같은 경우 일단 다우 같은 경우는 60일 이평선 가끔 깼어요. 최근 들어서 또 이번에도 깼고 일단 나스닥하고 S&P는 엔간해 가지고 지금 60일 이평선을 깬 적이 최근 들어서 없어요. 그만큼 시장이 굉장히 견조하게 가고 있고 크게 여기서 더 떨어져야 될 이유가 있느냐. 일단 FOMC 회의 그러한 부분도 제가 잠시 후에 한번 이야기하고요. 그 맨 밑에 게 일본 니케이입니다. 이 바보 같은 일본 니케이가 지금 거의 신고가까지 가려고 하고 있어요. 얘네가 왜 이렇게 가고 있을까라고 했을 때 결국 어찌 보면 얘네는 정치적인 불확실성, 걔네 뭐랄까 아손가 아베 그 친구들 있죠, 총리들. 솔직히 그 친구들은 이름까지 우리가 알 필요 없습니다. 그들이 이제 좀 뭐랄까 변화가 좀 일어날 수 있는 부분, 결국 정치에 대한 불신이 좀 사그라들면서 오히려 경제는 강하게 지금 올라가고 있다라는 게 지금 일본 증시의 특징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돼요. 자, 그러면 이 미 증시, 일본 증시 이렇게 견조하게 가는데 주변 환경에 있어서는 어떤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을까 보고 우리 증시 볼 텐데, 자, 우리 달러 인덱스 많이 이야기합니다. 최근 93까지 올라갔다가 지금은 또 거의 92도 하회했다가 거의 지금 92 요 상태에서 놀고 있다라는 건 달러도 크게 강하지도 않고 약하지도 않고 그냥 완만한 흐름을 보여주면서 시장이 그렇게 불안하지 않다라는 것을 이 달러 인덱스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가장 안전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금 같은 경우도 어때요? 얘도 이제 1800달러를 넘어가지 못해요. 여기 고점만 나오면은 빠지죠. 그렇다고 해서 추가적으로 또 빠지지도 않아요. 즉, 금 가격도 결국은 1830에서 1790? 아니면은 1780? 이 박스에서 그냥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달러도 그렇고 금도 그렇고 지금 어때요? 굉장히 뭐랄까 조용한 태풍의 눈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그냥 계속해서 이렇게 완만한 물결 흐르듯이 지금 가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다음에 우리 WTI 원유 같은 경우도 급등급락은 하지만 최근 들어서 어때요? 그냥 딱 70달러는 안 올라가려고 하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78달러 밑으로만 내려가게 되면 또 반등 나고 이런 식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다만 이 원자재 시장 쪽 보면은 일단 이 돈 같은 경우는 이게 잘 안 보이죠, 빨간색이. 이게 종가선으로 해서 다 좀 계속해서 이어지면 좋은데 안 이어지더라고요. 일단 이 구리, 동 얘는 크게 올라가지 않고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줘요. 어찌 보면 경제의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는 이 돈 같은 경우는 그냥 완만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다른 애들이 문제예요. 지금 알루미늄 같은 경우 보면 지금 얘가 지금 차트가 이렇게 지금 여기까지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이전 고점이 이 자리인데 팡팡 치고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누가?
알루미늄이 이렇게 지금 올라가고 있고, 그 다음에 거의 모든 게 그래요. 그다음에 아연 같은 경우도 보시면 얘 이렇게 치고 갔어요. 치고 가고 있고, 그다음에 뭐 니켈도 마찬가지예요. 이렇듯 지금 모든 원자재들이 쭉쭉쭉쭉 지금 치고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왜 이럴까? 결국 수요가 많은 게 아니라 지금 이 공급 라인, 물류 라인 이쪽에서 문제가 생기면서 지금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고 있어요. 제 주변에 사업하는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 수출입이 원만하지 않다 보니까 그냥 자동적으로 물가가 올라가는, 수입하는 물가가 올라가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가 또 사야 하는 기본적인 물가도 자연스럽게 올라갑니다. 이게 지금 시장의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생각돼요. 원만하게 델리버리가 되지 않다 보니까 원자재 가격들이 자꾸 툭툭툭툭 치고 올라가고 있어요. 이게 언제쯤 해결될 것인가? 쉽게 해결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결국 이 코로나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것 독감으로 취급하는 그 시점이 오기 전까지는 일단 이 원자재들 이런 병목 형상에 의한 올라감 현상, 이게 결국 물가를 상승시키고 이 물가 상승이 결국 금리 인상을 빠르게 촉발시킬 수 있다라는 점 좀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결국 이걸 한번 종합해 보면 달러 안정적이야. 그다음에 금 가격 얘도 안정적이야. 그다음에 원유 원유도 크게 치고 올라가지 않고 있어. 경제 바로미터인 이 구리 역시 굉장히 안정적인 모습이야. 전체적인 어찌 보면 아주 핵심적인 것들은 움직임이 없어요. 근데 이제 그 하단에 있는 원자재들이 뿡뿡뿡뿡 치고 올라가다 보니까 좀 물가 측면에 있어서 조금 왜곡된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게 지금의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우리 시장을 한번 볼게요. 자, 우리 지금 거래소하고 코스닥을 제가 두 개를 같이 갖고 나왔는데, 자, 우리 거래소 위에 거 보면 정확하게 222평선 지켜주고 있고, 오늘 금요일 날도 변동 주고 양봉 만들더니 오늘도 변동 주고 양봉 만들었어요. 그게 뭘 의미하느냐? 앵간해가지고 우리 거래소 이제 여기서는 더 빠지지 않을 거야 라는 게 지금 어느 정도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물론 지금 시장에서 상승하는 종목보다 하락하는 종목이 많지만 시장이 결국 이렇게 받쳐주게 되면 종목들의 움직임도 스물스물 살아날 수 있어요. 그러한 부분 기대하시고, 일단 코스닥 같은 경우 내일 여기서 바로 반등 나올 수 있고요. 안 나오면 얘도 여기까지 내려온다 그래서 크게 문제될 거 없는 거죠. 왜? 형님 쫓아 한번 가야지. 근데 형님보다 얘가 강했기 때문에 과연 여기까지 올 거냐 그랬을 때 그렇지는 않고, 내가 봤을 때 좀 더 약하면 여기 중간 정도 오고 다시 반등적으로 방향 잡고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추석 턱 미치니까 현금 만들어야 될까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너무 적극적으로 현금 만들 필요는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왜 그럴까? 일단 먼저 FOMC 회의에서 이 테이퍼링에 대한 거 물론 내가 봤을 때도 11월 달에 할 것 같아요. 그럼 11월 달에 하는 게 시장의 악재냐? 아니죠. 다 알고 있는 거야.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재료는 악재도 악재가 아니고 호재도 호재가 아니에요. 그냥 어찌 보면 이러한 것들은 그냥 불확실성 해소로 해가지고 더 좋아질 수 있어요. 우리가 추석이 끝나는 그 다음 날 FOMC 회의 결과가 나올 거예요. 9월 21일, 22일 날이 FOMC 회의니까 23일 날 그 결과에 의해서 이제 시장이 움직일 텐데, 그러면 아마 미증시의 움직임을 보고 우리 아침 시장 나타날 텐데, 그럼 거기서 개파락할 거냐, 갭으로 뜰 거냐라고 했을 때 내가 봤을 땐 크게 개파락해야 할 이유 없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분명히 시장에는 많은 요인들이 있지만 아까 내가 서두에 달러라든가 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본 거는 시장이 크게 변동을 줄 수 있는 상황이 지금 연출되고 있지 않다라는 점 우리가 좀 아셔야 될 것 같고요. 결국 이러한 캔들을 보여주고 있는 건 얘도 이렇게 상승적으로 방향 잡고 가겠다라는 게 지금 캔들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지금 주변 증시 자금을 한번 볼게요. 지금 얘가 이게 뭐냐면 신용이에요. 신용 징그럽게 올라가죠. 최근에 하락할 때 신용 한번 떨궜다가
이거 뭐야 하고 다시 올라갑니다. 뭐 시장에서 금리 인상하든 말든 지금 이 신용의 물량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이 부분은 이게 떨궈져 나가는 게 뭐 1개월 있다, 2개월 있다, 6개월 있다고 언제인지 몰라요. 그 떨궈져 나갈 거 그거 걱정하고 주식시장에서 뒷짐지고 있으면 어리석은 짓이라는 거죠. 결국 이 신용이 계속해서 올라가는 건 양날의 검이에요. 어찌 보면 이 상승 쪽으로 더 푸시하겠다라는 거고 또 한편으로는 좀 부담스러운 요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그때그때마다 해석하기 나름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한번 좀 체크해 봐야 될 거는 결국 고객 예탁금이에요. 자, 고객 예탁금 딱 보면은 많이 내려왔어요. 고객 예탁금이 많이 내려왔다라는 건 재미없다라는 거지. 주식해가지고 매매해가지고 성공 확률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탁금이 많다라는 건 결국 재미있거든. 그러니까 늘어나는 건데 지금은 어지간한 선수 아니고서는 좀 실력이 있지 않고서는 종목별로 수익 내기가 쉽지 않다라는 걸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스스로 느끼실 것 같아요. 결국 이 고객 예탁금이 줄어들므로 인해 가지고 우리 거래되고 있는 거래대금도 많이 줄었어요. 자, 지금 보면은 이 코스닥 같은 경우 지금 코스닥이죠? 예. 11조예요. 그다음에 거래소 같은 경우도 뭐 13조. 그러니까 양시장 합쳐 가지고 25조야. 기본적으로 한 35조 정도는 나와줘야지 큰 종목들이 움직이면서 시장도 멋진 음식을 보여줄 텐데 거래대금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종목들이 진짜 풍풍 낮아빠지는 것들이 많아요. 그리고 움직이는 건 딱 제한적으로 움직이고 결국 오늘도 보면은 일단 상승 종목 거래소 286개요. 강보합이지만. 근데 하락이 279개야. 그럼 이건 뭐야? 시장이 왜곡됐다라는 거지. 최소한 강보합 보여줬다고 한다면은 비슷은 해야죠. 그죠? 비슷해. 그 전날 지난주 금요일 밤 0.36% 상승했는데 상승 종목 550개, 하락 종목 300개. 이렇게 나와준다면 0.01% 그래 보합이면 최소한 400개 뭐 400개 뭐 이런 식으로 좀 나와주는데 얘가 2배 많다라는 건 일단 뭐 대형주 쪽은 삼성전자도 좀 일정 부분 강했고요. 큰 종목들이 시장을 조금 이끌어갔구나라고 우리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지금 우리 시장 거래대금이 약한 거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외국인하고 연기금의 이러한 매도 행태에서 대형 큰 종목들이 움직이기에는 좀 힘들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대형주 안 가는 거 있어요. 뭐 포스코도 좀 가고 좀 그렇지만 결국 전체적으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좋아하는 종목들이 움직임이 안 나타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외국인은 외국인대로 친다 치더라도 연기금 같은 경우는 뭐 그동안에는 그래 뭐 국민의 연금 그거를 통해 가지고 좀 한다라고는 하지만 지금 계속해서 시장에서 매도하는 거 보면 쟤네들이 과연 무슨 생각을 가지고 지금 이 주식 시장에서 임하는지 이제는 조금 살짝 의심이 드는 부분도 있습니다. 연기금 조금 정신 차려야 되지 않나 좀 이렇게 생각되고요. 자, 일단 우리 시장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좀 알아봤고 그러면은 지금 시장 우리 가장 핫한 게 뭔가요? 가장 핫한 건 결국 우리 2차 전지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2차 전지가 간다. 오늘 제대로 이제 시세 한번 줬는데 여기가 끝인지 아니면 더 갈지 그건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아무도 알 수 없어. 그러나 현 시점에서 얘네들 자리를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면 일단 3대 셀 기업 하면 누구가 있죠? 맨 위에 게 이제 LG화학, 삼성, SDI, 밑에가 SK이노베이션입니다. 자, 그러면 맨 위에 있는 LG화학 같은 경우는 어찌 보면 제일 맛이 갔죠? 여기가 60일 이평선인데 그 밑에서 거의 70만 원 하회했다가 지금 이제 좀 방향 못 잡고 이제 방황하고 있고 그래도 제일 강했던 게 삼성 SDI였죠. 그래도 차트도 살아 있는데 얘 같은 경우도 요거 치고 똑 내려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추가적으로 조정 줄 가능성이 있는 자리에 왔습니다. 그다음에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이 지금 이제 60일 이평선 테스트합니다. 자, 테스트하지만 결국 얘가 여기를 뿡 치고 갈 만한 엄청난 재료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글쎄요. 결국 LG화학이 물적 분할하고 SK이노베이션이 물적 분할한다라는 건 뭐예요? 어찌 보면 우리 주주들에 대한 배신이죠. 왜 배신? 물적 분할을 한다라는 건 결국 요 알짜배기니까 니네들 요거 사고 싶어? 다시 주식 사 요거거든요.
기존에 있는 LG 화학 대신 LG 뭐 에너지 솔루션 이거로 하잖아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어떤 매력 하나도 없어. 그냥 그거를 내가 원하면 또 사야 돼. LG 화학 냅두고. 그럼 두 개가 딱 같이 상장되면 어떻게 해? LG 화학 급락, LG 에너지 솔루션, 얘는 급등.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럼 LG 화학 갖고 있어봐야 매력이 없어요. 그럼 얘는 주가가 지금 어찌 보면 고평가 단계에 있는 거고, SK 이노베이션 얘도 똑같아요. 물적 분할해버리면 SK 이노베이션 뭐 기름 회사잖아요. 그럼 그 반대에 있는 그 배터리 관련된 건 뭐 일단 급등하겠지. 그 배터리 기업 니네 좋은 거 알지? 그럼 사라 이거예요. 나쁘죠? 못돼 처먹었어. 그래서 결국 이 에너지 이 배터리 3사 이 주가 흐름 보면은 이제는 거의 횡보내지면 하락 쪽으로 방향 가는데 그 밑에 있는 애들은 어마무시하게 지금 쳐주고 있어요. 오늘 맨 밑에 있는 게 LNF인데 오늘 장중에 얘 뭐 20% 이상 급락 나왔는데 얘가 추가적으로 더 갈 수 있니라고 했을 때 더 갈 수도 있고 덜 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얘네들이 이제는 거의 고점에서 방황하고 있는데 그 밑에 있는 애들은 어떻게 돼요? 얘네 방황할 때 얘네들은 그냥 계속 치고 올라갔어. 그러면 과연 이게 맞는 밸류냐라 했을 때 그건 맞지는 않아요. 결국 수급에 의해서 이쪽이 해먹을 게 많으니까 일단 수급들이 몰린 거예요. 그리고 이쪽 섹터 잘 보면 결국 얘가 이런 고점 만들고 이렇게 한 달 이상 조정 줄 때 얘를 대신해서 또 올라간 애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 2차 전지 여기서 이것을 다시 먹을 수 있는 건 진짜 큰 손들, 자기들이 수급 끌어당기는 애들, 그들에 의해서 이게 올라갔기 때문에 과연 이 자리에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여기서 매수해갖고 이걸 먹은 사람이 얼마나 될까? 먹었다면 그분은 잘하시는 분이고, 여튼 지금 자리에서는 얘를 쫓아갈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때 제가 봤을 땐 올라갈 필요는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결국 이 2차 전지는 거의 다 해먹었어요. 일단 우리 양극재 하면은 가장 대표적인 건 좀 우리 공부 차원에서 보게 되면 결국 양극재는 에코프로비엠, LNF, 코스모 신소재, 포스코 케미칼 얘 4개 회사가 그냥 양극재 기본적으로 다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양극재가 있으면 음극재가 있는데 양극재, 음극재 다 하는 게 포스코 케미칼이에요. 그리고 실리콘계로 쪽으로 해가지고 하는 게 이제 대주전자재료 얘도 많이 올라갔죠. 그래서 일단 양극재, 음극재 딱 해놓으면 그 중간에 있는 분리막 이거 대표적인 게 SKIET.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이제 그 안에 들어가는 전액 하면은 첨보 아니면 후성 이런 종목까지 올라가요. 그러다가 또 이제 이 막이 있는데 이 동막이냐 아니면 알루미늄 박이냐에 따라서 또 나눠져. 그러면 동박 같은 경우에는 SKC, 솔루스, 첨단 소재 얘네들이 한 축을 이루면 알박 이쪽에는 DI 동일, 사마 알루미늄 뭐 이런 종목군들이 그냥 시세를 주면서 뻥뻥뻥뻥 치고 갔습니다. 그 다음에는 뭐 전구체 뭐 아니면은 장비 쪽 종목 다양하게 있는데 그들 다 시세 좋냐 그랬어요. 다 시세 줬어요. 다 시세 줬어. 그래도 그나마 지금 안 간 게 뭔가 하면은 내가 봤을 때는 이 종목 이 가치 대비 안 간 게 제가 봤을 때 포케예요. 포스코 케미칼 한번 차트 보면 자, 우리 이 포스코 케미칼 이 차트 한번 볼게요. 얘는 양극재, 음극재 다 하고 얘도 그 뭐랄까 물량을 더 출하하기 위해서 증설을 굉장히 많이 계획 잡고 있는 종목이에요. 자,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 다른 것들 다 가는데 올라갔다 벅벅대다 내려왔다 지금 계속 이 자리에 있어요. 그러면 얘는 잘 보면 결국 다른 애들 죽더라도 얘는 아마 요거 치고 가게 되면 추가적으로 좀 더 가가지고 마지막 후발주자로서 포스코 케미칼이 2차 전지에서 신화를 해고 나면 이쪽은 거의 다 끝났다고 보시면 돼요. 끝났다고. 그래서 마지막 남은 게 제가 봤을 땐 포스코 케미칼 뭐 이 정도로 좀 보여지고요. 자, 그 다음에 결국 그 다음 섹터 지금 왜 2차 전지가 거의 2달, 석 달 동안을 이어져 갔을까라고 했을 때 지금 시장이
신재생 쪽으로 방향이 잡혀져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신재생 쪽으로 갈 수 있는 것들 보면 일단 기본적으로 수소 항상 얘기해줘. 이야, 우리 SK가스가 이렇게까지 올라가는 건 진짜 머리털 나고 처음 본 것 같아요. 이 주식이 이렇게 가는 애가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한국가스공사도 어때요? 이전 고점 한 이제 4만 원 얘도 이제 조만간 돌파할 것 같아. 결국 이 수소 쪽 같은 경우는 일단 기본적으로 수소를 깔고 가는 게 이제 SK가스, 한국가스공사예요. 이제 그 밑에 뭐랄까 수소 배터리 아니면 수소 연료 스택 아니면 연료 탱크 뭐 이렇게 종목들이 뚝뚝뚝뚝뚝뚝 다 있는데 결국 얘네들이 이렇게 치고 갔다라는 거는 뭘 의미하느냐? 결국 수소 관련된 애들도 시차를 두고 가겠다 안 가겠다? 가겠다라는 거예요. 가겠다라는 거. 그래서 그런 쪽으로 우리가 방향 잡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은 풍력. 풍력 쪽 보시면 제가 가장 대장으로 보는 거는 일단 삼강 MNT예요. 얘가 수주도 꽉꽉 차 있고 최근에 5천억 원을 증설하겠대. 얘도 왜 증설을 할까? 지금 캐파가 지금 모자란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결국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여기서 한번 추천하고 쭉 간 다음에 얘 조정 좀 나와야 된다라고 했는데 결국 지금 조정 나오고 이 61평선 테스트 안 하고 그냥 올라가 버리면 이거 치고 올라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가 이제 신고가 땅 치고 가게 되면 그 다음 주자가 CS 윈드예요. CS 베어링이 조금 요새 안 좋은 뉴스가 나와서 CS 윈드가 같이 좀 동반해서 하락했는데 얘가 먼저 뿡뿡뿡 치고 가게 되면 그 다음 주자로 CS 윈드 정도까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종목 잡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 지금 시장은 그래요. 어차피 시장 막 간다 해서 내 종목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그죠? 그러면 결국 지금 시장은 지금 당장 올라갈 게 아니라 앞으로 한 1주, 2주 내가 갖고 있었을 때 올라갈 수 있는 재료가 뭔가 그거에 대해서 고민해야 돼요. 그거에 대해서. 그게 신재생, 2차전지, 아까 뭐 한 종목 제가 제일 늦은 종목도 하나 얘기했지만 결국 수소도 봐야 되고 풍력도 봐야 되고 뭐 경우에 따라서 얘네들이 세면 태양광도 봐야 되고 그리고 또 우리 코로나 위드 코로나 뭐 자꾸 이야기합니다. 결국 추석 지나가지고 이게 조금 뭐랄까 확진자가 많이 안 늘어나면 한번 우리도 위드 코로나 하지 않을까 생각돼요. 왜? 너무 많이 힘드니까. 너무 많이 힘드니까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결국 그러면 위드 코로나 관련된 종목 뭐가 있을까? 그러면 많이 올라간 거 말고 올라갈 종목. 올라갈 때는 항상 뭐라 그러죠? 차트 만들어내네. 차트는 어떻게 만들어놔요? 라고 했을 때 결국 요러한 자리 응? 아니면 요러한 자리 이러한 자리가 결국 자리를 만든 거예요. 요러한 자리들. 이렇게 자리 만들어 놓으면 자리를 만든다는 건 뭘 의미하느냐? 올리겠다라는 거예요. 자리를 만들기 위해 어떻게 돼요? 일단 일정 부분 올리면서 돈 써야 되지. 또 올라가는 거 막아야 되니까 그냥 할 수 없이 매도 쳐가지고 또 꾹꾹 누르지. 그걸 반복하는 게 결국 자리 만드는 거거든요. 그럼 자리는 우리는 못 만들어. 여러분들이 아무리 팔아봐 주가 내려가나? 안 내려가요. 내가 아무리 사봐 올라가나? 안 올라가. 결국 수급 주체가 사고 팔아야지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데 그 자리가 결국 자리 만들어 놓은 거. 그게 바로 수급 주체들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 뭐 세력 하는데 세력 나쁜 거 아니에요. 외국인도 세력이고 기관도 세력이에요. 돈 많은 사람도 세력이고 결국 그들이 주가를 이끌어가니까 그들의 생각을 우리가 읽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초입에 자리 만들어 놓은 거. 그런 걸 매수해야 되는데 자, 좀 더 구체적으로 조금 애매한가요? 잠시 후 6시에 제가 또 공개 방송합니다. 추석 이후에 우리가 또 어떻게 가야 될지 시장 걱정할 필요 없다 그랬어요. 그러면 너무 주저하지 마세요. 지금 시장 잡고 가는 겁니다. 알겠죠? 잠시 후 6시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